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영하입니다. 2022년 6월부터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5대 사회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21일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가사 근로자란 가정 내 청소, 세탁,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해당되게 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가사 근로자는 정부 인정기관에 의해서 공식 고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상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법정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죠.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 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손해배상 수단을 마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인정기관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책임을 부담하며 인정기관에 한하여 정부가 마련 예정인 각종 지원 방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동관계법 적용을 통한 가사 근로자 근로 조건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유급, 주휴,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5시간 이상 근로가 전제가 되어야 되죠. 현재 기존에는 이와 같은 모양을 가졌죠. 그래서 직업 소개기관이 가사 종사자를 요청을 받아서 또 이용자 요청을 받아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가 가사 종사자에 대해서 이 4인간 계약이라는 것은 사적 계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제공하고 요금 지불하고 가사 종사자는 이 직업 소개기관에 또 이용자는 회원으로서 또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런 체계입니다. 근데 이 체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체계는 그대로 또 유지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정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만들어지면 이때는 가사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맺어서 서비스 제공을 받지만 사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근로자한테 받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근로자가 되는 거죠. 여기 가사 종사자가 되는 거고. 이 두 제도가 병존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와 이 제도가 새로운 제도와 과거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정부 인정기관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최저임금 적용, 유급, 휴일, 연차 제공,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데 지인이나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 이런 이제 기존의 최저임금도 못 받았고 적용이 물론 이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대부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급, 휴일, 연차 제공, 사회보험 가입도 안 됐고 퇴직금 지급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가지 형태의 가사 종사자와 가사 근로자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과연 이런 이제 그 정부 인정기관에 의한 근로자와 지인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일을 하는 종사자가 똑같은 일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공존 가능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 가사 근로자 노동권이 앞으로 법률로 보장된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정책 브리핑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가사 근로자는 간병인,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이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그동안
사실은 이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를 보장도 못 받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5대 사회보험 적용 문제인데요. 5대 사회보험 적용 바람직한 거죠. 가사 근로자도 5대 사회보험 가입하게 됐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는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그 지급하는 임금액의 27.58%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9%, 국민건강보험료 6.8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79%, 고용보험 1.6%,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른데 기타의 각종 사업 업종 기준으로 해서 보면 1.0% 해서 합계하면 19.25%, 소득의 19.25%를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됩니다. 또한 이 퇴직금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정기관에서는 정부 인정기관에서는 퇴직금의 목에 대한 것도 비용을 우리 이용자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게 8.33%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27.58%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인정기관에 통할 때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 알선기관에 할 때 그 수수료라든지 그 사업 운영비가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27.58%가 생기면 이건 결국은 비용을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사용자 몫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이제 근로자, 가사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절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가사 근로자가 기존의 월급에서 부담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이 부담하는 만큼을 더 소득으로 이 이용자로부터 추가로 받아서 납입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비용 부담 기착 문제 이게 가장 큰 이 가사 근로자로 인정되는 건 좋은데 이 5대 사회보험 적용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가사 근로자에 양성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렇게 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이 적용됨에 따라서 사회보험료 부담과 법정 퇴직금의 추가 비용 약 3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추가 비용 하에서 기존의 직업소개기관과 정부 인정기관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습니다. 혼재됩니다. 내년에도. 정부 인정기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때 과연 이용자는 어디로 갈 것인지 사실은 이제 그 취업 인정기관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인정기관에서 다소 나름대로 이렇게 이 퀄리티 컨트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여지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직업 소개 기간은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장점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용 부담이 늘어날 때 예를 들면 이용자는 직업 소개 기관을 선택할지 정부 인증 기관을 선택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사 근로자 되시는 분들도 이 비용 부담 중에서 이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배우자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비용은 추가 비용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 부담은 그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보험료 내면 그다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돈은 저축하는 느낌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동안 보장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보장을 받았었거든요. 보장을 받았는데 비용을 이제 피부양자 개념이 아니라 직접
피보험자 개념으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이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가사 근로자가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 어떻게 될지에 대한 포인트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내년도 6월 달에 이 본법이 시행되면 가사 노동시장에 일대 혼란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